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이입니다. 오늘은 트위터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길래 그것을 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벤 아테스라는 아마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코파운더로 나와 있던 분 같은데, 그분이 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트위터에 질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메인넷이 기존 EVM과 크로스체인 호환이 되나요? 하는 질문하고, 유저 마이닝 시스템이 메인넷에서도 오픈됐을 때 계속 되는지 하고, 나머지는 디파이, NFT, 웹3 이런 것이 메인넷에 있는 거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이미 조금 더 파이오니어로서 내용을 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이 BSC 뉴스를 다루고 있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거기에 답변들이, 우선 제일 먼저 올라왔던 답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파이체인몰 인터내셔널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 세 가지 답변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또 한 답변 중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파이는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일상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적으로 이 암호화폐보다는 이 파이코인 자체로서 통화가 가능한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답변이 인상적이었고, 이 후발주자가 파이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 채굴이 가능하도록 하지만은, 여전히 오래된 채굴자가 좀 더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파이 네트워크의 목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드 유저가 계속 채굴을 하는데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번역을, 구글 번역을 보면 올드 유저라는 말을 나이 많은 채굴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으면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만일 이 벤 안테스라는 이분이 파이코인을 채굴하면서 이와 같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선전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트위터에 자기도 이제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올렸고, 이분은 주로 이제 디파이에 관련되는 뉴스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저도 이 디파이에 관련되는 뉴스를 다루고 있길래 이분이 하는 그 BSC 뉴스를 이 아이폰 앱을 깔고 뉴스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라든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선전을 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신규 도입을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는 트위터가 그렇게 이 파이 네트워크하고 연관을 가지는 일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일론 머스크가 요즘 이제 슈퍼 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은 암호화폐 개혁을 통한 것도 있고, 언론 자유를 위한 것도 있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요즘 그게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 영상 중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 슈퍼 앱과 관련돼서 어떤 구상을 했느냐 하면은, 예상할 수 있는 그 위챗,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위챗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챗은 지금 이제 페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이 중국 돈뿐만 아니고 앞으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 CBDC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 위챗과 같은 것을 만일에 슈퍼앱을 만든다면은 여기에서도 바로 이 기존 화폐뿐만 아니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불 수단을 만들지 않을까. 그와 같은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상당히 한 200만 명 이상 이 트위터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이 트위터에 앞으로 뭘 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이 페이먼트에 관련돼서는 공백으로 메꿔 두고 있습니다. 이 공백이 어떤 것으로 치울지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이제 도지코인이 우선이다. 이 일론 머스크는 이때까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도지코인 외에는 어떤 코인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코인이라는 것보다는 암호화폐가 이런 데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활용되고 사람들에게 이런 그 기반을 닦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 우리 파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하고 애플이 트위터에서 트위터 앱을 삭제하겠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는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한 걸 보고 지금까지는 테슬라 파이 오지 모델이 상당히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됐고 가격도 1200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460불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들이 뉴스가 아니고 유튜브를 통한 소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과연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그 내용도 그 연관을 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으로 스마트카는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노트북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랫폼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스마트카는 굴러가는 휴대폰이다. 스마트폰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요즘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폰 얘기도 나왔지만은 테슬라 폰을 만들면은 차량용 OS는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테슬라 폰과 차량용 OS와 통합된 자체 OS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테슬라에서 쓰고 있는 그 폴리토피아의 테슬라 소프트웨어가 활용이 되지 않을까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시대에는 애플은 그 기기와 아이폰과 OS, iOS와 그 장터, 애플 스토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배를 하다시피 하고 구글은 안드로이드하고 구글 플레이어하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가지고 이 큰 시장을 거의 애플과 구글이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테슬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그 자동차도 만들어서 이미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OS를 다시 만들면은 트위터라는 그런 대형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합작을 해서 아주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머스크의 그 포인에 의하면은 포인의 자연을 억압한 트위터 파일을 곧 공개하겠다. 트위터가 그동안 얼마나 포인의 자유를 억압했는지 하는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해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자기는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애플이 이미 이제 모든 광고를 이 트위터에서 빼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못마땅해서 애플은 미국의 언론 자유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뭐 이런 어떤 트윗도 지금 계속 날리고 있고, 또 어떤 거는 문명의 미래를 위한 전투가 시작됐다. 이 전투 얘기를 가끔 하고 됐습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면 폭정만이 앞에 놓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니까, 이 애플과 구글과 이런 이런 그 분야들하고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아직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먼트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 파이코인과의 관계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 파이폰이 현실화가 되고 트위터 2.0에서 지불 수단이 암호화폐로 계획이 되고 페이먼트가 어떤 코인으로도 채택이 된다면은 곧 우리에게는 이 파이코인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이제 오픈대시 뭐 내년에 될지 어떨지는 몰라도 좀 더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에 갔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스타링크로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도 가능하게 되고, 테슬라와 같은 이 스마트카를 이용할 시대가 되고, 또는 테슬라 폰 같은 이런 곳에서 파이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채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요즘 그 암호화폐에서는 캐시우드라는 그런 소위 우리말로 돈나무 언니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2030년 되면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한 10억 정도는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너무 긍정적인 이 포인을 쓴 걸 보고, 전 그렇게는 무리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5년, 길게는 정말 5년 잡으면은 이 상당히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파이코인이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2025년에는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 2030년에는 비트코인이 10억을 간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별 관계는 없지만은, 우리가 파이코인이 항상 그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하는 걸 생각하면은 파이코인도 상당히 큰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 크게 도움되는 것들은 없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이 원파이가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